두렵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민호가 저를 눕혔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목, 어깨, 가슴. 민호의 입술이 제 몸을 타고 내려갔어요.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건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제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믿기 어려운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입니다. 남편 태준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거울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남편 없는 저는 누구일까요? 그냥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썰고 나물을 무쳤죠. 손님들은 제 반찬이 맛있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채우는 일일 뿐이었어요. 딸 지수는 28이 됐습니다. 회사도 다니고 남자친구도 생겼죠. 지난달 지수가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군요. 지수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산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냥 견디는 것만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 선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미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선미는 매일 전화를 했고 일주일에 2~3번은 가게로 찾아왔죠. 윤희야, 우리 여행 가자. 선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충청도에 온천 리조트 있잖아. 거기 사나흘 다녀오자. 우리 나이에 이제라도 좀 쉬어야지.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도 없고 여행이라는 게 너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선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약했어. 다음 주 목요일이야. 가방만 싸면 돼. 선미는 항상 이랬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결정해버리죠. 고맙기도 했지만 때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힘도 없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열었어요. 회색 카디건, 베이지색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 모두 색이 없는 옷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게 됐어요. 화려한 건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피하려 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깊게 팬 눈과 주름. 58살 과부의 얼굴이었습니다. 립스틱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볼까요? 58살 여자가 립스틱을 바르면 우스운 일 아닐까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 수수한 옷 2벌,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좁은 집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선미가 택시를 불러놨더군요. 차에 올라타니 선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한 20년 만에 여행 가는 거 아니야?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여행을 자주 가진 않았어요. 바빴으니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두색 새싹들, 하얀 벚꽃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선미는 계속 떠들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가게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똑같은 날들이 이어질 겁니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없을 거예요.
58살 과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리조트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소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깊은 산속이었죠.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3층짜리 한옥 스타일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온천 리조트 청송이라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죠. 선미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뒤따라갔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카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 눈높이가 그의 가슴팍쯤 왔어요. 훗날 알게 됐지만 188cm였죠. 어깨는 넓었고 팔뚝은 굵었습니다. 그을린 피부에 짧게 자른 머리, 깊은 눈빛. 압도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민우입니다. 지배인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선미가 예약 확인을 하는 동안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웠습니다. 두 분 방은 2층 203호, 204호입니다.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호가 제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들게요. 저는 황급히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민호가 미소 지었어요. 무거우실 텐데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저는 얼른 손을 뗐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제게는 무거웠던 가방이 그의 손에선 깃털 같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58살 여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2층에 올라가니 복도가 나왔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민호가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선미 손님 방입니다. 선미가 안으로 들어갔죠. 민호는 다시 옆방으로 갔습니다. 204호. 제 방이었어요. 문을 여니 아담한 방이 나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민호가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부터입니다. 천천히 쉬다 오세요. 민호가 나가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쁜 분이시네요. 편히 쉬십시오. 민호는 미소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름답다고요? 저를요? 58살 과부를 보고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주름진 피부. 어디가 아름답다는 걸까요? 농담이겠죠. 손님이니까 하는 인사말일 겁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선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나와봐. 식당 구경하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죠. 1층 식당은 통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밖이 환히 보였어요. 테이블이 5개 놓여 있었죠. 민호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선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쉬다 갈 거니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선미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로비벨을 눌러주세요. 민호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야, 너 아까부터 왜 그래? 뭐가? 저 남자 보고 얼굴 빨개지고 그러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더워서. 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희야, 우리 나이 좀 생각해. 50 넘은 여자가 남자 보고 설레면 어떡해. 그것도 젊은 애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미 말이 맞았어요.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미안해. 그냥 오랜만에 남자 보니까 어색해서 그랬어. 선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해해. 근데 딱 거기까지야. 알지? 우리 조용히 쉬다 가는 거야. 선미의 손이 무거웠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58살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니. 무서웠습니다. 이 감정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첫날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식사는 간단했어요. 민호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었죠. 선미와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여니 안개가 자욱했어요.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선미가 아침부터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 나섰어요. 리조트 뒤편으로 작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걸었죠. 선미가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공기는 좋다. 맞지? 응, 좋네.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점심때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민우가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또 시선을 피했어요. 점심 식사 후 선미가 낮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로비에 내려왔어요. 책이 꽂힌 작은 서가가 있었습니다. 아무 책이나 꺼내 읽는 척했죠.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온천은 이용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저녁 전에 한번 다녀오세요. 피로가 확 풀립니다. 민호가 온천 이용 시간을 적어줬습니다. 6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챙겨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온천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습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유황 냄새가 났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제 몸이 비쳤어요. 오랜만에 보는 제 맨몸이었습니다. 처진 가슴, 주름진 배, 늘어진 엉덩이. 58살 여자의 몸이었죠. 저는 재빨리 수건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온천장 문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벽에 기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수건만 두른 채였어요. 그도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신 줄 몰랐네요. 민우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가로 왔습니다. 수건을 벗어 옆에 놓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우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탄탄한 배. 모두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컸어요. 남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돌려야 하는데 돌릴 수가 없었어요. 민우가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온천이 딱 좋네요. 민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민우는 제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몸은 또렷했습니다. 물속에 잠긴 그의 몸이 자꾸 눈에 들어왔죠. 여행은 즐거우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네, 좋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죠?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화가 이어졌지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이게 뭘까요?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일지도 몰라요. 욕망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욕망. 그의 몸을, 그의 거대함을 원하는 욕망. 저는 두려웠습니다. 58살 여자가 이런 걸 느끼다니. 부끄러웠어요. 더러운 것 같았습니다.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물에서 나와 수건을 휘감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탈의실로 뛰어갔습니다.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민우의 몸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특히 그것이, 거대한 그것이.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비명을 삼켰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58입니다. 폐경도 했어요. 여자로서 끝난 몸이에요. 하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숨이 가빴고 아랫배가 뜨거웠어요. 욕망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욕망.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의 몸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긴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를 반복했어요. 민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포기했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어요. 6시쯤 선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일어났어? 아침 먹으러 가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우가 테이블에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어요. 흰쌀죽이었습니다. 김치와 장아찌가 곁들여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민우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죽을 떠먹는데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민우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 가까이 왔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선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우가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선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자. 선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선미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저 남자 쳐다보고 그러잖아. 어젯밤에도 온천 갔다 왔다며? 거기서 마주친 거 아니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들켰나 봅니다. 우연히 마주쳤어. 그게 뭐 어때서? 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희야, 정신 차려. 우리 나이가 몇인데? 58이야. 저 남자는 40대야. 한참 어려.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래?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 나이에 무슨 남자야? 선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선미야, 내가 뭘 어쨌는데? 그냥 인사만 나눴어. 인사? 내 눈빛 봤어. 그게 그냥 인사하는 눈빛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야, 나 너 걱정돼서 그래. 태준 씨 떠난 지 겨우 5년이야. 그리고 저 남자는 그냥 친절한 거야. 손님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알아? 진짜 알아? 너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야? 58살 아줌마한테 젊은 남자가 관심 있을 리 없잖아.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58살 아줌마. 맞습니다. 저는 그냥 늙은 여자예요. 미안해. 조심할게. 선미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줘. 우리 조용히 쉬다 가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점심때까지 선미와 방에 있었습니다. 선미는 텔레비전을 봤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민우가 보고 싶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손님, 산책 가실래요? 리조트 뒤편에 예쁜 길이 있어요. 선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피곤해서 쉬려고요. 민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 손님은 어떠세요? 혼자라도 다녀오시겠어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대답하려는데 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친구가 피곤하대요. 다음에 같이 갈게요. 민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선미가 문을 쾅 닫았어요. 봤지? 저 남자 너한테 관심 있는 척하잖아. 조심해야 된다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민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산책을 가자는 제안.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미가 가로막았습니다. 윤희야,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응. 너 다치게 하기 싫어서 그래. 태준 씨 없어서 너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선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숨이 막혔습니다. 선미의 걱정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죠. 민우가 혼자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를 기다렸던 걸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어요. 저 사람과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선미가 뒤에 있었고 나이가 저를 묶었고 두려움이 저를 가뒀어요. 58살 여자가 사랑을 꿈꾸면 안 되는 걸까요? 이미 끝난 몸인데 욕망을 느끼면 추한 걸까요?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민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라져 갔어요. 저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자. 시간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여자로 살고 싶었어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저녁 식사는 고문 같았습니다. 민호가 차려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선미는 계속 떠들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물을 따라 주러 왔습니다. 제 잔에 물을 채웠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맛있게 드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선미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체크아웃 할 거예요. 계산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이요? 원래 모레까지 있기로 했는데요. 선미야, 왜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어. 일찍 가야 돼. 선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쉽네요. 손님들 모시기 좋았는데.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담겨 있었어요. 아쉬움? 섭섭함?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선미가 말했어요. 짐 싸.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할 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가고 싶어. 선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선미가 저와 민우를 떼어놓으려는 거라는 걸요. 무언가 제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5년간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요. 싫어.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선미가 휙 돌아봤습니다. 뭐? 나 안 갈 거야. 원래 예정대로 모레 갈 거야. 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너 지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잡았어요. 윤희야, 정신 차려. 저 남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 정말 미쳤어? 미쳤어. 나 미쳤나 봐. 저는 선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선미를 밀어냈어요. 선미야, 나 58이야. 맞아. 늙었어. 하지만 그게 뭐 어때? 뭐가 어떻긴. 우리 나이에 뭐? 욕망하면 안 돼? 여자로 느끼면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58살이면 다 끝난 거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정했어? 선미가 입을 벌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나도 여자야. 아직 살아있어. 가슴도 뛰고 얼굴도 빨개지고 두근거려. 그게 잘못된 거야? 윤희야. 너는 날 위한다고 했어. 5년 동안 옆에 있어줬지.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선미야, 너는 내가 불쌍하길 바라는 거 아니야? 내가 계속 슬픈 과부로 남아있길 원하는 거 아니야? 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내 역할이 없어지잖아. 너를 필요로 하는 불쌍한 윤희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진심으로 너 걱정해서 그런 거야. 너 또 다치면 어쩌려고. 다치면 어때? 그게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선미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나 내 인생 살고 싶어. 여자로 살고 싶어. 선미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 맘대로 해. 선미가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쾅 소리가 나며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싸웠습니다. 친구에게 소리쳤어요.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부은 58살 여자.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로비는 어두웠습니다. 민우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윤희손님, 저는 다가갔습니다. 민우 앞에 섰어요. 산책 같이 가실래요?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지금요? 밤인데요. 괜찮아요. 별이 예쁘잖아요.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저보다 한참 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리조트 뒤편으로 걸었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힘드셨죠? 네, 힘들었어요. 친구분과 싸우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제 인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58살의 늦은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민우가 로비까지 저를 배웅했어요. 계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세요. 편히 쉬시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천만에요. 저야말로 좋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선미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몸을 봤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봤어요. 58살의 몸. 처진 살 주름 흰 털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그게 흉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몸이었습니다. 느낄 수 있는 몸.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옷장에서 잠옷을 꺼냈어요. 면 소재의 수수한 잠옷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 목소리, 걸음걸이.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누구세요? 저 민우예요. 숨이 멎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매만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편한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어요.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거 드시라고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었습니다. 잠 안 오실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우유를 받았습니다. 손이 스쳤어요. 뜨거웠습니다. 민우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들어오실래요? 민우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저도 모르게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았어요. 거리를 두었습니다. 윤희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저를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우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있기 싫었어요. 외로우셨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제 옆으로 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두려우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무서워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건지, 58살 여자가 이러는 게 맞는 건지.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예요. 거짓말. 진심입니다. 당신의 눈빛, 미소, 조심스러운 몸짓, 모두 아름다워요. 민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당신을 다치게 할까봐, 실망시킬까봐. 왜요? 당신은 젊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어요. 키스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허락을 구하는 키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호가 물러났습니다. 더 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제 잠옷 단추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급하지 않았어요. 아름답습니다.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제 벗은 어깨를 보며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처진 살, 주름진 피부.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옷이 벗겨졌습니다. 민호도 옷을 벗었어요. 그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그리고 거대한 남성.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온천에서 봤던 것. 더 가까이 있었어요. 두렵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민호가 저를 눕혔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목, 어깨, 가슴. 민호의 입술이 제 몸을 타고 내려갔어요.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몰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제 다리 사이로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컸습니다. 너무 컸어요. 저는 몸을 긴장했습니다. 아팠어요. 숨 쉬세요. 천천히. 민호가 멈췄습니다. 기다려줬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몸에 힘을 뺐어요. 민호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감각이 밀려왔어요. 충만함이었습니다. 제 안이 가득 찼습니다. 민호의 뜨거움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각에 빠져들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제 몸이 살아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쾌락을, 충만함을, 사랑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58살. 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자로. 한 사람의 여자로. 민호가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받아들였어요. 밤은 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함께 절정에 올랐습니다. 저는 민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 닿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민우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제 옆에 민우가 있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깨질까봐요. 민우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죠. 58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은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잤을 때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이 있었어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 항상 긴장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여자였어요. 한 사람의 여자.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당신은요? 아주 잘 잤습니다. 민우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네요. 저도 후회 없습니다. 민우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봄이었습니다. 민우 씨, 네, 저 58이에요. 당신보다 13살이나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늙었어요. 몸도 처졌고 주름도 많고. 민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아름다움은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빛, 용기, 진솔함.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게 아니었어요.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일어나야겠어요. 선미가. 친구분 어제 새벽에 떠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새벽 5시쯤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혼자 떠났어요. 선미가 떠났다니. 저를 두고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함, 아쉬움, 그리고 동시에 해방감. 제 탓이네요. 아닙니다. 각자의 선택이에요. 민우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옷을 주워 입었어요. 천천히 쉬세요.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민우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민우의 손길이 닿았던 곳곳이 느껴졌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회색 카디건, 베이지 블라우스가 보였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안 돼. 이제 이런 옷은 입지 말자. 하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가져온 게 이것뿐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면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다 비우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빨간색도 입어보고 분홍색도 입어보고 립스틱도 사야겠어요. 연한 핑크색으로요.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우가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달걀말이, 김치, 된장국.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잘 드세요. 밥을 먹는데 맛있었습니다. 모든 게 맛있었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윤희 씨,
서울로 돌아가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약속이시죠? 네, 약속이에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민우가 짐을 들어줬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짐을 실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네, 민우 씨도 건강하세요.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렸어요. 민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민우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테니까요.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연두색 새싹, 분홍 벚꽃, 노란 개나리. 봄이었습니다. 제 봄이었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옷을 바꾸자. 회색은 이제 그만. 둘째, 립스틱을 사자. 연한 핑크색으로. 셋째, 선미에게 편지를 쓰자.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 넷째, 반찬 가게를 정리하자. 카페를 열고 싶었어요. 작고 아담한 카페. 민우가 오면 커피를 내려드릴 수 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렜어요. 58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5년간 살았던 곳.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회색, 베이지, 검은색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살 여자.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욕망하고 사랑하고 꿈꾸는 여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잘 도착하셨어요?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주말에 서울 갈게요. 당신이 만든 커피 마시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봄. 늦었지만 더 아름다운 봄.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선미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선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미야.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선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왔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그날 소리 질러서. 선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무 심했어. 선미야, 나 진심이었어.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며칠 생각했어. 너 말이 맞더라. 나 너한테 집착했던 것 같아. 고마웠어. 진심으로. 5년 동안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혼자 설 수 있어. 너도 내 인생 살아. 응?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무서웠어. 너마저 날 떠나면 어쩌나 싶어서. 안 떠나. 친구잖아. 다만 이제는 서로 기대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거야.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 남자 괜찮은 사람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아주 좋은 사람이야. 58배 사랑이라니. 부럽다. 넌 59이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어요. 선미와의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반찬 가게를 정리했어요. 단골 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만두시게요?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아쉽네요. 반찬이 제일 맛있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5년간 참 열심히 했구나 싶었어요.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작은 가게를 알아봤어요. 집 근처에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계약을 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가구도 골랐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작은 카페가 완성됐어요. 이름은 봄날로 지었습니다. 개업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커피 맛있네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우였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들어서니 카페가 좁아 보였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축하합니다. 어떻게 왔어요? 약속했잖아요. 주말마다 온다고. 민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어때요? 민우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완벽합니다. 당신처럼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들이 있는데요.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민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큰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죠. 윤희 씨,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요.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민우가 저를 안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였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58살 여자가 남자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밝은 갈색으로 염색했어요. 립스틱은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붉은 블라우스를 입었죠. 58살 여자. 하지만 늙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시간을 보내며 살 거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우를 만났습니다. 다시 사랑을 느꼈어요. 욕망을 인정했습니다. 제 자신을 받아들였죠. 58살은 늙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거였어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나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잘 자요. 내일 봐요. 네, 잘 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지만 환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제 봄. 늦게 왔지만 더 아름다운 봄. 이제야 시작된 제 인생.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민우를 만날 생각, 카페에서 커피를 내릴 생각, 손님들의 웃음을 볼 생각. 모든 게 설렜습니다. 58살 서윤이의 봄은 이제 막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오래오래 계속될 것입니다.